자, 시작해봅시다. 114쪽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나가봅시다. 책은 없으니까 그냥 칠판 열심히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중력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하고 또 연계시켜서 배우고, 또 그거랑 등속직선 운동이랑 같이 믹스되어 있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배우면 끝.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칠판만 봐주시면 됩니다. 중력, 우리는 원래 얘의 정식 명칭은 만유인력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표현한다고? 만유인력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럼 만유인력은 누가 했느냐? 뉴턴 할아버지. 언제 태어난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보다는 먼저 태어났고 먼저 가신 분입니다. 뉴턴 할아버지 좀 재밌는 분이죠. 재밌는 분이라기보다는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로버트 훅이라고 들어봤나요? 훅의 법칙?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한 사람? 셀? 그 사람? 그 사람이 또 남 욕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 사람이 훌륭한 과학자는 맞는데 뉴턴이 어떤 이론을 싹 냈더니 그때 당시 뉴턴은 좀 이제 새내기 혹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 뉴턴이 어느 이론을 딱 냈는데 야 이거 내 이론하고 똑같잖아 하면서 이렇게 좀 짓밟는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을 먼저 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이론을 냈을 때 야 이거 내 이론하고 똑같은 건데 내가 지금 연구하고 똑같은 건데 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스타일.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에이씨 하고 이렇게 다시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아이씨 뭐야 그 새끼 아이씨 왜 이러는 상황. 그때 이제 헨리 혜성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혜성의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었던 사람이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헨리가 이제 훅하고 이렇게 만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지금 혜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가 좀 도와주지 않을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다음에 또 만나갖고 야 어떻게 좀 발전 있니? 그랬더니 내가 좀 바빠서 미안해. 어때 좀 이제는 괜찮니? 그랬더니 내가 좀 바빠서 미안해. 좀만 있으면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제 내가 해줄게. 야, 뭐 이런 느낌에서 이제 훅이 그냥 훅 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니까 헨리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답답한 과정 중에서 논문들을 이렇게 보는 과정 중에서 뉴턴? 만유인력? 뭔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얘 찾아가면 내가 혜성의 연구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갔더래요. 뭐 유비가 뭐 제가 공명을 찾아가는 것처럼 갔더니 저는 싫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봅시다. 저는 싫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제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겨우겨우 꼬셔서 해서 뉴턴이 이제 다시 이렇게 좀 급부상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그냥 그렇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만유인력. 형님 여기 좀 봐주세요. 잠깐만. 너 물리 한다며. 오늘부터 한다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아니고 오늘까지는 쉬고 항상 니네들 하는 말 오늘까지만 쉴까 이런 거. 자, 만유인력 공식을 써주면요 F 힘이니까 F 만유인력 상수 G라는 값이 있고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 있고 각각의 질량의 곱의 비례 관계 있어. 요런 식이 있어요. 그냥 이걸 말로 기억해도 돼요. 만유인력의 힘은 거리하고 제곱의 반비례 관계 있어. 그랬더니 어떤 애가 물어봐. 선생님 거리의 반비례 관계 있어 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 있어 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싸우자 그랬어요. 똑같은 겁니까? 완전 다르죠. 제곱의 반비례 관계 있고 이건 질량입니다. 질량.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만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 모든 물질이든 간에 둘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이게 만유 인력이에요. 그래서 두 개 질량의 곱의 비례 관계 있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 있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만유인력 상수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기술을 했었나 안 했었나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주면 안 돼. 야. 자, 이렇게 식으로 쓰여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면 스몰 m이나 라지 m은 뭘 뜻한다? 질량을 뜻하게 되고요. G값은 만유인력 상수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굉장히 작은 값이고 얼 같은 경우는 두 물체 사이에 그냥 거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정음 질량 가지고 있죠? 뭐 몇 킬로라고는 안 물어볼게요. 자, 주원이 질량 가지고 있죠? 뭐 한 20kg 되나요? 네. 자, 정음이 뭐 몇 킬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100이라고 하자. 75. 75예요? 축하드립니다. 75. 주원 20. 그럼 둘이 질량을 가지고 있어. 질량을 가지고 있고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거리. 지금 한 1m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럼 니네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요. 네. 하긴 하는데 얘가 워낙 어떠니까 작으니까 못 느낄 뿐인 거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무조건 인력이 작용을 해요. 무조건 인력이 작용하는데 만유인력 상수가 워낙 작다 보니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인 거야. 그런데 얘가 지구라고 친다면, 뭐로 친다면? 지구라고 친다면, 지구 질량하고 내 질량 사이에서는 지구 질량이 워낙 크니까 얘를 좀 커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커버가 가능하겠지. 커버가 가능해서 그때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2층이잖아. 창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문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창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만유인력이 작용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떨어져 본 적 있어요? 계단에서 구른 적은요? 있어요. 개 쪽팔리죠? 바로 벌떡 일어났을걸? 아니지. 벌떡 일어나기 전에 주변 먼저 이렇게 살펴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만유인력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유인력만 작용한다라고 치면 이 친구가 무슨 힘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알짜 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알짜 힘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F는 MA로 식이 또 정리가 돼야 한대요. 정리가 되죠. 그럼 결론은 만유인력 자체가 알짜 힘이 돼요 라고 하니까 이 두 공식을 어떻다? 같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가 있고 여기에 우리 주원이가 있어. 이렇게 주원이가 20kg에 주원 단발머리요. 단발머리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고. 마스크도 쓰고 있어요. 자, 샥, 눈매가 이뻐요. 웃고 있어요. 우리 주원이가 있다라고 치자고. 주원이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치자고. 지구 질량을 라지 m이다라고 치자고.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거리. 거리는 지구 중심과 주원이의 무게 중심 그 사이에 요 거리 이렇게 되겠죠. 지구가 실제로 요만하진 않겠죠. 주원이의 짐 이만한데. 그죠? 그러니까 주원이 아마 키가 크다 하더라도 요 거리가 한 6,400km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주원이가 키가 한 1,000km 되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그냥 주원이 이 키는 좀 생략하고 이거를 그냥 두 사이 물체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지구 반지름 라지 얼이라고 치자고. 그걸로 넣어보자고. 만유인력 F는 만유인력 상수값에 대해서 주원이의 질량 곱하기 지구의 질량 N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런데 I자인 주인공이 주원이니까 주원이의 질량 M에다가 가속도 A를 곱한 거요. 이렇게 같다라고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주원의 질량이 약분돼서 없어지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 가속도에 대한 식이 나온다 이거지. 뭐의 제곱? 지구 반지름의 제곱. 거기에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곱하면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오느냐? 9.8 m/s 제곱이 나오는 거야. 9.8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봤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 그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구할 때 9.8 mH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 값이 이렇게 해서 출제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럼 얘는 특별한 가속도니까 이 값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자? 중력가속도 G라고 하자. 뭐라고 하자? 중력가속도 G. 이 친구를 앞으로는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속도 값이야. 그래서 중력가속도라고 하자. 그래서 중력가속도 9.8m/s 제곱에 해당되는 값은 지표면 부근에서는 다 이게 통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높게 올라가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 있잖아.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리면 이 값이 안 나오겠죠. 그지? 그러니까 지표면 부근. 끽해봐야 뭐 100m, 200m 요 사이에. 요 사이에서는 이 값이 그대로 통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중력의 크기, 이 크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느냐? 무게가 돼요. 무게. 뭐가 된다고? 자, 무게가 돼. 주원아, 너 이쪽 갖고 서 있어. 이씨, 야, 이씨,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아주 그냥. 한 번 더 서 있게 할 거야. 책상 위에 올라가고 서 있게 할 거야. 높은 층에 공기를 마시게 해줄 거야. 좀만 더 줘라, 아주 그냥. 27분 일찍 끝내줄 수 있는. 아예 안 됩니다. 자,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무게. 자, 무게. 그게 R자임이야. 그럼 MA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A 대신에 뭐로 표현했어? 중력가속도 G로 표현한 거니까, 이제 앞으로 중력의 크기, 무게 하면은 mg. 앞으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mg. 중력의 크기, 무게, mg. 무게 영어로 무게. 무게.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두시면 됩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내용적으로 나올 밖에 없겠죠? 어떤 게 나오느냐? 거기 두 번째에 있는 중력의 역할 같은 걸 잘 나와요. 지구에서의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중력이 작용한다. 행성은 태양의 중력을 받아 운동하고 다른 지구의 중력을 받아 운동한다. 중력에 의해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다음 장에 보시면 중력과 자연현상에 대해서 중력과 지구 시스템 해갖고 뭐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지표 뭐 생명 시스템과 관련돼 갖고 그런 것들이 다음 중 중력과 관련이 없는 거, 다음 중 내용과 다른 내용을 하나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보고 또 봐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중력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쌤! 지표면 부근에서는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의 값으로 우리가 떨어지겠군요. 그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자유낙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자유낙하 운동은 당연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가속도 무슨 운동? 직선 운동을 해요. 요렇게 또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니까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죠? 정리할게요. V는 V0 플러스 AT. 이따 집에 가기 전에 내가 퀴즈로 요거 물어볼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두 번째가 있었고, 세 번째는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 있었어요. 평기성도 빼고. 맞나요? 그런데 자유낙하를 한다며. 뭐를 한다고요? 자유낙하를 한데, 자유낙하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거 우린 자유낙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 속도를 0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도 처음 속도 있고 여기도 처음 속도 있고 여기도 처음 속도가 있으니까 이 값이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지요? 두 번째는요, 가속도 A 대신에 나는 뭐를 쓸 거야? 중력가속도 G를 쓸 거예요. 그럼 요 A 자리에다가 G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변이값 S 대신에 얘는 떨어지니까 떨어진 높이값 H로 우리가 치환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주원이 불러주세요. V는 GT, 그냥 GT. 끝! 간단해지네요. 그죠? 두 번째는요? H는 2분의 1 GT제곱이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또는요, T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면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 나와요?
G분의 2H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야? 바닥에 닿을 때까지. 닿을 때 시간을 구하세요라고 친다면 높이값 집어넣고 중력가스도 집어넣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세 번째는요. 이 GH는 누구? V의 제곱이요. 그럼 여기서 V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준다면 루트 2GH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높이에서의 속도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서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 배운 게 지금 여기서 써먹으려고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요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요 세 가지만 기억해두면 되잖아. 자연학할 땐 처음 속도 얼마야? 0이야. 가속도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야? 중력가스도 G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 뭐? 높이 대신에 변이 대신에 높이, 떨어진 높이. 그래서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도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거 있어.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런 거 있어. 진공 상태에서 공기 중에서. 진공 상태에서 깃털하고 쇠구슬하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떨어지는데 공기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죠. 자, 그거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공기 저항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다면 똑같이 이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될 거다. 요것만 좀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요 문제에서 공기 저항을 있게 없게.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면 따로 나와. 있다면 그 그림, 깃털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 그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정우이 체계 속력으로 달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저요? 응. 저는 300. 300m/s? 300km. 300km/s? 네? 아워? 그렇죠. 세컨? 초당 300km? 아워로. 그럼 그게 뭐 300km면 대단한 건데?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렇죠. 오씨,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 1초 만에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면 얼마의 속도로 떨어져야 300m/s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 높이에서 떨어져야 300m/s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구해줄까 안 구해줄까? 구해지죠. 여기 시계 넣으면 되지. 요 시계. 내가 300m/s가 되고 싶어. 그쵸? 루트 2. 중력가스도 9.8인데 그냥 10으로 계산합시다. 10. 높이 h. 뭔지 몰라, 그지?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 루트 씌워져 갖고 300이 나오려면 9만이 나오면 되죠? 그럼 2에다가 10에다가 여기서 9만이 돼야 돼. 그럼 일단 4.5를 곱하고 9만이 돼야 되니까 10에 세제곱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4.5km에서 떨어지면 돼요. 공기저항 없는 상태에서. 괜찮네요. 그럼 300m/s로 가십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정음이만큼은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4.5km에서 떨어지시면 됩니다. 공기저항 없는 상태에서. 그럼 바닥에 닿기 전에 속력이 300m/s가 될 거예요.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다 시간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요 값이 얼마야? 4,500이 들어가면 되잖아. 4,500에다가 2 곱하니까 얼마? 9,000. 그죠? 9,000은 뭘로 나와? 10으로 나눠. 그럼 얼마? 900. 900은 뭐의 제곱이야? 30의 제곱이야? 30제곱이 떨어져요. 1, 2, 3, 4, 5, 6, 29, 30, 1이 떨어진 거야. 4.5km에서 떨어진 30초에 공기저항이 없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자연학하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에요. 자,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높이 있는 곳에서 얘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요. 일정한 속력 V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나요?
이렇게 떨어진 건 자연학하죠. 얘는 어떻게 떨어지느냐? 요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다라는 거야. 그치?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데 결국은 뭐냐? 아래로 뭐가 작용하니까요? 중력이 작용하니까요. 이 친구 질량 가지고 있고 지구도 중량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뭐냐면 요 친구는 V가 일정한 상태로 요 친구는 요쪽 방향으로 관성, 중학교 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속도로 갔으니까 이 속도로 방향으로, 중력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걔에 영향을 안 미쳐. 그래서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오는 동안에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할 거야. 그래서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무슨 운동을 할 거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그런데 아래로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뭐를 받아요? 힘을 받죠? 일정한 힘을 받죠? 아까 중력의 크기 뭐라 그랬어? 무게 영어로 뭐라 그랬어? 무게, mg. mg의 힘을 받는 거야.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그냥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겠지. 그러니까 연직 방향에 대해서는 무슨 운동을 할 거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다 이거지. 요거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요거 이해 가요? 수평 방향 무슨 운동 한다고? 좋아요. 예. 물요. 물. 예.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뚝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고, 이 친구는 일정하게 이렇게 쭉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동일한 시간 동안 얘를 촬영하게 되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얘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지. 결국 요렇게 자르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동일한 이동 거리를 갖게 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고, 옆에서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점점 간격이 어떻게 되는? 넓어지는 상황에 해당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지. 요거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 높이 h가 예를 들었고 20m다라고 친다면, 몇 미터라고 친다면? 20m다라고 친다면 얘 언제 바닥에 떨어져요? 라는 게 결과가 나와 안 나와? 떨어지는 건 얘하고 상관이 없잖아. 얘하고 상관이 있잖아. 그럼 요거 이용하는 거야. 그럼 t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돼 있어 안 돼 있어? 정리돼 있죠? 그러면 낙하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친다면 요 식에서 t는요 루트 g분의 2h예요. 중력가속도 10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루트 10분의 2 곱하기 20이야. 약분되었고 없어지니까 얘 얼마? 4 2 루트 뭐니? 5니? 5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니? 루트 20이 2 루트 5 아니에요?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합시다. 뭐 잘못 계산했니? 다시 높이를 얼마로 할까? 그럼 딱 떨어질까? 45m로 합시다. 45m. 몇 미터로 가자고? 45m. 그러면 요 값으로 계산할 때 루트하고 중력값도 10으로 계산하고 2에다가 45m 하게 되면은 9. 얼마? 3초.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쵸? 그러면 요 거리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얘 아래로 3초 만에 떨어진 거 맞죠? 3초 만에 떨어지는데 이쪽 방향으로도 3초만큼 가죠? 그러니까 이 속도, v. 이 거리는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집중. 요 거리는요, 수평 도달 거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 요 거리는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그 속도에다가 떨어지는 시간.
뭐 루트 G분의 2H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구하는 거 나오면 요 정도가 다일 거예요.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거기서 이론적으로 나올 때는 요런 게 나올 수 있어. 잘 봐. 자, 얘는 내가 이렇게 툭 쳐서 밀고 얘는 그냥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거의 동시에 떨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자유낙하, 일반적으로 그냥 자유낙하 하나, 수평방향으로 던진 운동을 하나, 어쨌든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똑같은 시간에 도달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런 것들도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까?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116쪽에 뉴턴의 사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거 마무리로 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시간 주려고 그랬더니만 아쉽네요. 뉴턴의 사고 실험. 뉴턴 무슨 생각했냐면 지구가 둥글다며. 어떻다고? 지구가 둥글어. 지구가 둥근데 내가 볼을 차. 볼을 땅볼로 차. 개 빠르게 차. 개 빠르게 차는데 얘는 1초 후에 몇 미터 떨어지냐면 여기다 1초를 적어. 중력가속도 10으로 계산을 해. 그럼 몇 미터예요? 5미터가 되겠죠? 얘는 1초 후에 아래로 중력, 지구 중심 방향으로 몇 미터 떨어지냐면 5미터를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딱 찬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속도가 꽤 빨라서 요 거리가 5m보다 0.00001만 더 높아도 1초 후에 5m 떨어지는데 바닥에 닿지 않고 그래도 이 속도는 계속 유지한 상태로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또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네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볼을 빵 찬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관성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지수 운동을 계속 한 상태에서 계속 돌면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내 위치로 다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이 생각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요거 이해 가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얼마의 속도로 차면 되겠느냐 계산했더니 8km/s로 차면 돼요. 얼마나 차면 된다고? 네. 간단해요. 우주 제일고. 오케이.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간 게 바로 인공위성이야. 그럼 인공위성 지구로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지구줄이 계속 뭐하고 있어? 돌고 있지. 최소 몇 미터? 요만큼 속도로 가게 되면 얘는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계속 뭐 할 수 있는 거야? 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얘하고 연결되는 거야. 얘로 인해서 여기로 진행됐고 여기로 인해서 다음으로 뭐로 넘어갔어? 인공위성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어제 뉴스 봤더니 뭐 또 나름 또 올린다라고 하네요. 지금 뭐 몇 % 했다. 한 달 뒤에 또 다시 또 쏘아 올리겠다.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의 속력이 8km/s가 된다면, 이상이 된다면 나는 지구 위를 돌 수 있겠네요. 우리 정국민 가능해요. 일주일에 300km를 가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린 좀 더 분발합시다. 10분의 일찍 끝내줄 수 있네요. 네? 외란단 말씀이지만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 그 뒤에 거 또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